예, 안녕하세요. 제자들의 게임을 이야기해주는 체스 선생님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이 영상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리해도 이기는 방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해요. 약하면 내가 이길 수 있냐? 아니에요. 저번에 다른데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되게 뭐, 누군가를 이겼어요. 누군가를 체크를 메이트를 이겼던 뭐 컴퓨터 인공지능을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겼어요. 그랬을 때 보통 물어보면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와, 이겼네, 잘했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컴퓨터가 못했어요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못했어요, 상대방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상대방이 못해서 이긴 거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약간 겸손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못해도 이기는 방법을 모르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물이 많이 있어도 유리해도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체크메이트를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포커스 이제 기준을 하나 정한다면, 요런 상태 킹이 이제 끝에 선 마지막 선에 있을 경우에는 이 킹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퀸으로 이 길을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기물, 내가 적은 기물로 이길 수도 있다면 이기면 괜찮은데, 적은 기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좀 더 많은 기물을 활용해서 이기는 것도 하나의 또 이제 팁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저번에 영상에 잠깐 말미에 얘기했지만, 퀸이 여기로 가는 것이 이제 좋은 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다음에 여기를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퀸이 여기를 가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맞습니다. 그럼 퀸이 여기를 가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룩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냐면 퀸이 여기 올 생각이니까 룩이 여기로 오는 순간 퀸이 여기라서 메이트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올라오나 마나가 돼요. 자, 한번 보자. 뭐 했나. 예, 요 체크 뭐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요 체크 부르면 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크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아쉽네요 요게. 자, 요 체크를 불렀고요. 이런 상대방이 얘를 잡는 것이 조금 그래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 킹이 요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조금 어려운 이기는 방법이긴 한데, 우선 체크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를 찾으려면 체크를 부를 수 있는 기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체크를 불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이 검은색 킹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원래는 여기 있는 비숍이 여기 나이트가 없으면 비숍으로 와서 체크를 부르면 그냥 메이트예요. 비숍으로 체크 부르면 킹이 여기 가는 거는 요 비숍 때문에 안 되고, 여기로 가는 건 아까 폰 때문에 안 돼서 결국 여기 비숍이면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이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비숍은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죠? 예, 여기 퀸. 퀸이 와서 이렇게 체크를 부르면 역시 메이트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메이트를 시키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메이트를 모를 수도 있고요. 메이트를 시킨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퀸이 올라와서 프로모션을 했네요. 프로모션 할 줄 아는 건 중요하고요. 근데 룩이 이렇게 잡게 될 경우에는 그럼 이제 손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프로모션 했을 경우에, 물론 얘가 먹으면 이 퀸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 또 괜찮아요. 그리고 뭐 괜찮을 수 있는 거니까 예, 한번 넘어가 보죠. 먹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퀸이 이제 이거 먹어야잖아요. 먹으면 공짜니까. 예, 먹고 다음에 메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생겨요, 계획이. 그런데 비숍이 또 들어갔네요. 근데 이 비숍은 사실 체크도 아니고, 물론 룩을 공격하러 갔나 본데, 그러면 요 퀸이 룩을 공격하는 게 좀 더 좋은 수인데, 요런 거는 이제 체스를 둔 이제 어린이가
내가 왜 비숍 저 퀸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못 봤겠죠. 못 본 건데 이런 걸 보기 위해선 시간이란 게 역시 필요해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비숍이 여기로 왔을 경우에 누군가한테 잡힌다라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공격은 아니에요. 예, 안 잡았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잡으면 되죠. 아까 아니면 얘를 잡으러 온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으러 오면 되네요. 예, 역시 비숍을 잡으러 온 거였군요. 자, 여기서 두수 메이트는 아깝네. 두수 메이트가 나올 수 있는데 원래 두수 메이트는 퀸이 여기를 와서 체크를 부른 다음에 킹이 도망갈 때가 여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퀸이 여기로 오면은 메이트가 돼요. 그럼 이게 두수 메이트인데 이 상황에서 두수 메이트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도 되고요. 퀸이 여기로 와서 요 자리 와서 요 자리로 오는 거예요. 뭐 똑같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시작 어느 지점을 가느냐가 차이는 있긴 있는데 이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저 폰이 살아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 폰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이기고 있는 쪽에선 스테일메이트라는 무승부를 조심해야 돼요. 또는 반복수라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나오면 아마 설명을 할게요, 제가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걸 잡으러 온 건데 잡아야 될 애는 얘가 아니라 얘인데 사실은 여기 왔을 때 다음에 여기 오면 메이트가 되긴 해요. 여기 오면 메이트가 돼요. 뭐 킹에 물론 도망가면 메이트가 힘들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폰이 올라가던데 여기 와도 메이트는 되죠. 왜냐면 퀸이 여기로 오면 역시 체크 메이트가 될 수 있죠. 근데 아마 지금 이 비숍이 도망가는 게 그래도 50점이라도 가능한 거겠죠. 우선 도망을 잘 안 갔으니까. 그 역시 이 퀸은 이 폰 먹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도망갔을 때 일루 무엇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역시 이제 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자기가 너무 모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걸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배우면 금방 이해하거든요. 특히나 이건 시간만 쓰고 생각하는 연습만. 그러니까 체스의 지식적인 문제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간을 쓰고 생각만 해도 금방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요것도 다음에 메이트 시키고 싶다. 퀸이 여기 이런 거를 자꾸만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전술 문제, 한수 메이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한수 메이트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얘가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뭐 도망간 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자, 이 기물들이 너무 좀 놀고 있죠. 너무 놀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좀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근데 비숍이 지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만약에 이 비숍이 여기를 갈 경우에는 큰일 나요. 이제 여기를 갔을 경우에는 이 킹이 뭐 우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딴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 순간 아까 모양이 아마 이게 세 번째 나오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 반복수 비김이 돼요. 세 번 반복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비숍이 여기 두 수까지인가요? 이게 두 수까지 뭐 이게 세 번 반복이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모양이 세 번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 번 반복수 비김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잘 모르는 어린이들 중에서 나만 세 번 반복하면 무승부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야 돼, 세 번.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그러니까 반복이라기보다는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세 번째 나왔을 때 그게 무승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도 참 좋네요. 원래는 이 전형적인 퀸 비숍 메이트의 정형적인 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했으면 정말 잘한 메이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검은색 킹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선택 여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퀸이 여기를 가거나 여기를 가서 체크를 부른 다음에 킹이 여기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는 퀸이 여기로 갔을 경우 여기밖에 못 가거든요. 갔을 경우에 퀸이 여기로 가서 메이트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전형적인 메이트, 비숍이 이 자리 가도 안 되고 이 자리 가도 안 돼요. 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아까 잘 간 거예요. 그거 원래 알고 있을 경우에 메이트에 대해서. 자, 그런데 나이트를 이용하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하나요? 또는 비숍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퀸이 여기 체크메이트, 한수 메이트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아느냐 모르냐인데, 갑자기 지금 움직이네요. 그러면 프로모션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럴 경우라면은 퀸은 여기까지만 오는 게 좋겠어요. 퀸이 괜히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오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테일메이트라는 거, 즉 지금 킹 외에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킹 외에 다른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물이 못 움직일 경우, 즉 그러니까 킹 외에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없을 경우에 체크가 아닌 상태에서 킹이 갈 데가 없게 되면 스테일메이트가 돼요. 이제 그거는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예, 뭐 저기는 왔다 갔다 거릴 거고요. 폰이 뭐 두 개씩이나 움직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깝네요. 이 라인을 막아놓고 있다라는 것이 이 킹을 가둔 가장 그러니까 잘한 일 중에 하나인데, 체크 자체는 킹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킹이 대체로 중앙에서 잡히기는 힘들어요. 뭐 지금처럼 기물이 많을 경우에는 또 잡히기도 하긴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킹은 이 끝자리에서 또는 구석에서 잡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요거 올려서 킹 나오게 하는 거는 잘한 건 아니고요. 뭐 물론 상대방이 잘못 도망갈 경우에는 또 이것도 메이트까지 이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 킹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못 가고요. 여기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도 못 가고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못 가네. 나이트 때문에. 지금 얘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전혀 갈 데가 없어요. 다 잡혀가지고 못 가죠.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한 수만 두면 메이트란 뜻이 돼요. 비숍이 여기를 와서 체크를 부르면 아까 킹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메이트라고 한다고 했는데, 메이트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체크인 경우 그걸 체크메이트라고 하고 그걸 게임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숍이 일로 와서 끝내는 방법, 조금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방법 중에 하나는 퀸이 여기를 와서 체크를 부르는 거예요. 킹이 잡으면 어떻게 하냐? 비숍이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부를 땐 도와주는,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땐 도와주는 기물이 있어야 되고요. 킹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못 피하는 이유는 나이트가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트가 다 가능한 건데, 예, 비숍이 뒤로 빠졌네요. 예, 비숍이 뒤로 빠졌고요. 이래서 끝났나요? 예, 이래서 끝났나 보네요. 예, 맞아요. 이래서 끝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킹이, 그러니까 이 비숍이 아까 뒤로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킹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 네 군데 자리가 다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킹이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꼼짝 못하는 상태를 메이트라고 하고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선 얘를 누군가가 공격하고 있어야 돼요. 즉 체크를 부르고 있어야 되는데, 체크인 상태에서 메이트가 되면 그게 체크메이트고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체크가 아닌 상태에서 메이트가 되면 이제 검은색 입장에선 자기 스스로 죽는 자리에 가는 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반칙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킹은 못 움직여요. 이것을 스테일메이트라고 해서 이 메이트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 게임의 결과는 무승부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비숍도 2개 있죠.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폰도 2개 있죠. 퀸에다가 룩에다가 나이트까지 있죠. 예, 이 게임은 사실 하얀색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지만
스테일메이트라는 규칙에 의해서 그게 체스에만 있는 규칙인데 무승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임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영상을 보는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체크메이트에 대한 약간의 훈련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시간도 좀 썼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만약에 제가 이게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체스가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냥 지면 어때, 뭐 난 재미있어서 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그렇게 뭐 공부하라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했으면 하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다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라는 뜻은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체스라는 게임은 알면 알수록,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느끼는 재미보다 몇 배로 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전을 짜서 상대방 기물을 따먹는 그런 느낌을 얻는다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로 죽는 자리 와서 잡는 것보다 내가 기술을 걸어서, 내가 작전을 걸어서 상대방 기물을 잡게 되면 너무 좋아요. 또는 그 잡는 것이 기물이 아니라 킹을 체크메이트를 시키게 되면 아마 그냥 어떨결에 이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스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꼭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그러니까 지금 체스가 재미있다면, 만약에 재미있다면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우리 여기 하얀색 잡은 어린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될 것 같아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